이 글의 필자가 소설 빨간머리 앤을 읽을 때 떠올린 다양한 이야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특별한 형식 없이. 소설에 대한 감상에 그친 게 아니라 감상이 없다라는 게 아니야. 그 내용을 자신이나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연관지어 이해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해 줍니다. 이 글에서의 필자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N의 상황을 통해 N이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할까라고 했었던 내적 갈등 속에서 우리 사회에 그렇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직업 선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 선택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가슴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요즘 세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중요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펼칩니다. 요즘 그냥 되게 일반인인데 나 엄청 감동스럽고 저 사람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한 걸 밑도 끝도 없지만 나는 솔로 보면서 느꼈거든요. 약간 좀 4차원 같은 아저씨가 나오는데 직업을 자꾸 숨기는 거야. 뭐예요, 직업이? 그랬더니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직업이라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직업이라고 얘기하자면 개업 의사래. 강원도 인제군 무슨 면에 어, 거기 일대에 거의 유일한 병원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다고. 환자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엄청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런 것만큼은 진짜 존경스럽다 이거야. 내가 봤을 땐 그거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 같거든. 이렇게. 그렇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러운 건 연봉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 이렇게. 근데 또 생각해보면 벌면 뭐 하나 쓸 데가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는 또 클라이밍장도 없을 텐데 클라이밍 해볼래? 완전 미치는데 지우야 한번 해볼래? 난 너 진짜 해봤으면 좋겠거든. 너 팔다리 길잖아. 완전 타고난 건데 나는 짧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직업 선택을 고민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모습에서 소설 속 N을 떠올리며 N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너 해야 할 일을 해. 그리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글의 종류는 수필이고요. 중수필. 약간 조금 무거운 얘기하는 거야. 되게 가벼운 신변 잡기적인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 왜 이러냐 잡기적인 이야기는 아니야. 물론 갈래상 수필은 교술 갈래에 해당하고요. 체험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체험적이라는 건 자신의 경험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판적이라는 건 현대 사회에서 직업 선택 기준을 너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선 좀 비판적이야. 강의한 내용 중 청중과의 대화와 경찰관의 인터뷰를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끊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꿈을 직업으로 가지지 않으면 패배자라고 여기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드러냅니다. 꿈을 직업으로 가지지 않으면 패배자다. 바로 요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라고. 꿈과 직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기준.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직업을 선택할 때는 꿈보다 삶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세요. 필자는 꿈을 꼭 직업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인 직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네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잘하는 거 하다 보면
그거 좋아하게 돼. 이거야. 이렇게 볼 때 필자는 막연한 꿈보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설 주인공 N의 사건을 소재로 직업 선택에 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이유를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논설문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글의 구성은 문제 해결식 구성이야. 처음 부분에서 필자는 꿈을 직업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통념의 의문을 드러내고 중간 부분에서 직업은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것을 드러냅니다. 끝부분에선 삶보다 강한 꿈은 없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물론 이 글을 읽는다고 글에 생각을 바꿔서 성준이처럼 좋아하는 일 알았어 해야 할 일 할게 꼭 굳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다음 페이지 금방 끝나요. 빨강머리의 내 전체 줄거리 독신남매 메슈와 마릴라는 늙음하게 의지할 남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한다. 착오로 인해 이 집에 빨간머리 죽은 개가 잔뜩 난 11살 앤이 오게 되고 고아였는데 입양된 아이구나. 누이 마릴라는 앤의 입양에 반대하지만 오빠 메슈는 어딘가 엉뚱하면서도 밝은 앤에게 끌려 입양을 결정한다. 천진난만한 행동은 두 남매의 삶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지만 악이 없는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앤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5년 뒤 남매의 헌신으로 앤은 퀸스 고등학교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장학금 받으며 대학 가야 되는데 자기를 길러준 입양한 그 사람들을 떠나야 돼. 그런데 갑자기 메슈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마릴라를 혼자 두고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인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마릴라 곁을 지킬 건지 해야 할 일을 사이에서 vs 갈등하다가 결국엔 고향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해야 할 일을 선택합니다. 어쨌든 갈등하고 있는 거니까 내적 갈등. 후자를 선택합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거지. 이 글을 쓴 배경옥 씨는 그래 N의 선택이 옳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밑으로 내려올게요. 나는 언제나 이거 글의 종류 뭐라 그랬더라? 수필에서의 나는 글쓴이 자신. 내가 내 얘기를 할 거죠? 1인칭 문학이에요. 소재에 제한이 있나? 없죠. 하고 싶은 형식 있나? 없지. 소재 쓰고 싶은 대로 쓰면은 되지. 그래서 가장 개성적인 문학이 수필. 나는 언제나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한다.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죠. 가령 국문학 전공에서 소설가가 된 사람보다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던 공학자가 별안간 작가로 데뷔하는 삶에 더 큰 매혹을 느낀다. 기억처럼 말해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억에 대한 예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인생이 갑자기 바뀐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라면 아무리 길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직업을 바꾼 사람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끊어 글쓴이의 경험 실제 있었던 일을 쓰는 거니까 사실적이지. 유독 고등학생이 많이 보이기에 강연 도중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물어보고 공무원,
범죄심리 분석관,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학생에게 누구? 저는 범죄심리 분석관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던 학생에게 내가 만났던 한 경찰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다. 그분은 어떤 분은 내가 만났던 한 경찰관은 수십 년간 범죄 현장에서 일하며 범죄자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심리 분석에 참여했다. 누구보다 세상에 악을 많이 보았을 그 남자의 눈이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란 일은 둘째로 치고 깜짝 놀란 일은 범죄자를 보면 눈빛이 겁나 살벌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고 요거는 따지면 일종의 선입견에 해당됩니다. 그가 했던 말들은 기록해 놓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을 끌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취재를 끝내고 돌아가던 길 가슴에 가장 남았던 말은 이겁니다. 큰 따옴표로 요렇게 묶어놨었죠? 경찰관이 한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생동감을 느끼게 해놓고 설마 큰 따옴표까지 해놓고 구라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and 사실성을 부여해 줍니다. 제가 원해서 이 직업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직업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려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된 거예요. 즉, 이 아저씨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선택한 거지.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특별한 소명의식,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주변 사람들을 맘 편하게 살겠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요. 즉, 내가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요 멘트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캐나다 가면은 저기 시골 동네에 빨강머리엔 그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밖에 안 온다고 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의 말이 각인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즈음 나는 의심을 하고 있었지. 꿈을 꼭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가? 꿈,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만 하나? 사람들은 말한다. 가슴 뛰는 일을 해라. 하지만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걸까?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어.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이룬 사람은 많지 않아. 그 꿈을 직업으로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자가 직업 선택에 대한 의문을 품고 꿈과 현실은 거리가 있어. 이 이야기. 즉, 하고 싶은 일 또 쓰네. 하고 싶은 일, 꿈이 직업으로 이어지는 건 쉽지 않아.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아. 이런 이야기. 네, 요 5줄에서 딱 한 문장 체크를 하라고 하면 여기죠. 꿈을 직업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통념에 대한 나의 의심.
그러면 요렇게 쓸까?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일반인들은 일반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필자는 의문을 품고 있는 멘트인 거지. 그 정도인 거겠죠. 빨강머리 얘네 줄거리를 내가 너무 빨리 넘어가니? 빨강머리 얘네 줄거리를 제시한 이유는 꿈과 직업 사이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음. 빨강머리 얘네 관련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빨강머리 애인이 도대체 누군데요? 나올 수 있잖아요. 경찰관의 말을 인용한 필자의 의도, 자신이 품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의심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필자 자신이 직업에 대한 의심을 확고하게 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남들에게 이왕이면 필요하고 도움 주는 일이면 좋지.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칠판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을 직업으로 삼다 보니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그 직업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문제의식, 거의 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원투 중에 하나입니다. 꼭 꿈을 직업으로 가져야 하나? 그렇지. 체크. 꿈을 직업으로 이룰 필요는 없어. 꿈 대신에 해야 할 일, 잘하는 일을 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잠시만요. 필자가 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식은 요거 2개 쓰시면 됩니다. 문제의식은 요거 2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문제 풀어주세요 이라고 하면 쓰지 말고 요렇게만 체크해 놔. 이렇게. 다음 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자기중심적 강박이 나를 망치기도 한다. 자기중심적 강박 세모. 글쓴이는 이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나를 망치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현재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 괴로워서 사회생활이 되나? 안 되지. 가장 중요한 일은 글쓴이가 강조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 이게 글쓴이의 직업관, 경찰관의 직업관, 서로 동의하는 내용. 내신용으로 필기를 하자면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직업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 이제 딱 완전 내신용 멘트지. 나는 직업을 꿈과 연결해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 일을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자인 것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요즘 세태를 생각했다. 나는 요즘 세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직업이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는 데 생각을 하자. 글쓴이의 생각은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자아 실현과 직업 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직업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못 느껴. 왜?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공무원이 범죄 심리 분석관이 아이돌 가수가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꼭 해주고 싶다. 꿈과 멀어졌다고 사표를 꿈꾸는 수많은 회사원, 후배,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직업 선택에 관해 고민하는 이들 열거. 현재의 직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거. 그것은 너만의 고민이 아니다. 이 시대가 만든 병이다. 무엇보다 다시 체크. 자아 성취는 일이 끝난 후에도 할 수 있다. 직업이란 건 누구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일, 그거 일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어. 애니 내게 물어도 아마 같은 대답을 했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너의 꿈을 너의 직업으로 이뤄라 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꼬불꼬불 밑줄. 글쓴이는 이 생각에 반대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직업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본래의 어떤 의미에서 직업은 자아 실현과 거리가 먼 거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면 괴로운 거야. 나는 버리고 떠나는 삶을 존중하지만 이제는 버티고 견디는 삶을 더 존경합니다. 빨간색은 글 전체에 흩어져 있는 주제예요. 이 시대가 너무 나를 강조하다 보니 그것이 자기애적 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역시 끝내 지울 수가 없다. 서점에 가면 요즘 베스트셀러 한 10권 중에 서너 권은 자기계발서, 너는 괜찮은 인간이에요, 위로해줄게요, 이런 것들 쭉 훑어보잖아. 이 세상에서 네가 최고야. 너를 괴롭히는 것들 빨리 손절해. 네가 원하는 걸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나는 사실 되게 대책 없는 생각이라고는, 대책 없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니?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물론 맞는 얘기인데 온통 그 얘기야. 그냥 지들끼리 자기 복제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애적인 강박, 글쓴이는 부정적이에요. 이미 눈치채고 아셨겠지만 세모친 거 글쓴이가 싫어하는 거야. 생각 역시 지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많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거다. 저 로또 당첨돼서 평생 여행하면서 다니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로또 당첨 1등이 소원인 사람이 한 1000만 명은 될걸? 1000만 명이 전부 다 1등을 한다고? 한 사람 앞에 한 500원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그게 뭔 개판이지.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겁니다. 즉, 모두가 꿈을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느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냐 묻는 사람에게 나는 잘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잘하는 것을 오래 반복하면 점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 이외에 자기 일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생기는 거다. 잘하는 일을 하면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일에 대한 태도가 생겨. 이때에는 좋아하는 것까지 생깁니다. 지저분해지겠지만 화살표. 잘하는 일을 하면 기회를 얻어. 잘하는 일을 하면 일에 대한 태도를 얻어. 잘하는 일을 하면 그 일을 좋아할 수 있어. 이렇게 해요.
따지면 요거는 그냥 같이 묶이는 거기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냥 따로 구분해 놨어요. 한때 빛나는 재능이 훗날에 아픈 족쇄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봤다. 얘 음악 천재 피아노 오 3살짜리인데 막 저기 쇼핑 치고 있어 대박 이러면 결국에 크지를 못하더라고. 자신의 꿈을 직업적인 성취로 이루지 못했다고 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인생의 본질이 꿈은 아니야. 꿈 없이 살 수 있어. 살다 보면 꿈이 생기는 거야. 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나로 말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자기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들의 지독한 불행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다. 꿈이 있어. 그 꿈을 직업으로 삼아. 그랬는데 불행해진 사람. 불행해져. 이런 사람 미친 듯이 많이 알고 있대.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지. 지독한 현실주의자. 삶보다 강한 꿈은 없어. 인간은 꿈을 꿀 수 있을 때,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꿈 꿀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야.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인생은 이루어지니까. 꿈을 이루고 나도 인생은 계속되고 꿈을 이루지 않아도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꿈이라는 게 그렇게 인간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일을 하라고? 남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라고. 너 잘하는 일을 해.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야. 그게 네 꿈이 되는 거라니까 이야기인 거죠. 필자가 생각하는 직업과 관련된 오늘날의 문제점에는 온통 세모세모 표시하고 있죠. 꿈과 연결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자인 것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 그래서 해결 방안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별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해. 그리고 그걸 좋아하려고 노력해.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 그러다 보면 옆에다가 괄호 그거 좋아져. 요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좋아져. 좋아지게 돼 있어. 이야기. 필자의 직업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대가받는 것. 직업의 본질에 관련된 것. 버리고 떠나는 삶보다 버티고 견디는 삶.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해요. 오래 하다 보면 기회를 많이 얻고 좋아하는 태도가 생길 수가 있어. 이야기. 밑으로 와서 볼까요? 삶보다 강한 꿈은 없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해. 꿈을 꾸는 게 행복한 거야. 괄호 열고 앞에다가 요 말 써놓을까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꿀 때가 행복한 겁니다. 소고기 먹을 때보다 소고기 먹을 꿈꾸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건가? 아닌데 소고기는 먹을 때가 더 행복한데. 다음 페이지. 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인데요. 네, 학교 시험 문제는 여기에요. 오른쪽 칸이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글의 흐름 구조를 보는 거니까요. 문제의식을 갖고 요즘 세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문제의식, 요즘 세태의 문제점, 문제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지문은 글의 구조가 옆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옆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이 어려운 말은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저보고 외우세요 하라면 나라면 요걸 외울 거야. 여기를 외울 게 아니라 얘네는 그냥 찾으면 되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갈까요? 빨강머리 N의 일부분입니다. 말릴라는 꿈꾸는 표정으로 N의 말을 들었다. N, 네가 여기 있어준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지. 하지만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킬 순 없단다. 그건 말이 안 돼. 경쾌하게 웃었다. 희생이라뇨. 초록 지붕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나 이거 사랑해요.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다고요. 우리 이 정든 옛집을 지켜야 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했죠. 레드먼드에 가잖아요. 여기에 남아서 아이들 가르칠 거예요. 조금 더 걱정 마세요. 네 꿈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꿈의 방향이 바뀐 것 뿐이죠.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아주머니 시력도 지켜드릴 거고요. 너무 슬프지 않냐? 애를 키워놨더니 엄마 소리 못 듣고 아줌마 소리 듣고 있으면 좀 속상할 것 같긴 한데. 게다가 집에서 독학으로 대학과정 조금씩 공부하고 계획이 많아요. 아주머니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면 대가가 돌아올 거예요. 퀸스를 졸업할 때 제 미래는 고등길처럼 눈앞에 뻗은 듯 했죠. 그 길을 따라가면 수많은 이정표를 만날 거라고 길 모퉁이에 이르렀어요. 그 모퉁이에 뭐가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어요. 길 모퉁이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거든요. 초록빛 영광, 다채로운 빛, 어둠이 있을 것인지, 어떤 새로운 풍경이 나올지, 낯선 아름다움과 맞닥뜨릴지, 저 멀리 어떤 굽이길, 언덕이 펼쳐질지, 아우! 내 미래가 너무 궁금해요. 해야 하는 일과 꿈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N은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에 필자는 어떤 대답을 했을 거라고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걸까? 물어본다면 N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 같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직업 선택의 자세, 행복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부등호,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다.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잠재력을 발현하고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법정 스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해라야. 뭐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를 수 있지. 어쩌고 저쩌고 직업에 관한 명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거 네. 단 한 번도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패스. 완벽한 불편함. 완벽하다고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야기. 그 다음 페이지 살랑살랑 정리되어 있는 거 있고요. 네. 그냥 요 부분은 꼭 외워주십시오 이라는 거 몇 군데 체크할게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1번, 2번 다 중요하지만 2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글쓴이는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뭐? 해야 할 일, 잘하는 일을 라고. 필자가 생각하는 문제점 온통 다 세모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 필자의 직업관, 얘는 중요한 이야기죠. 꿈과 삶에 대한 필자의 생각. 삶보다 강한 꿈은 없어. 그러니까 꿈의 최선이 아니라 삶의 최선을 다해. 꿈꿀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야. 이야기. 됐을까요? 잠시 정지.